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회사 평점을 추출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파이썬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줄곧 이제 RPA,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강의만 했었는데, 요 근래 이제 뭐 파이썬에 대한 코드 기반의 뭐 강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코드 베이스의 강의를 한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것저것 좀 확인하다가 이제 블라인드 사이트에서 회사 평점을 추출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에 플러스 GUI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제가 과거에 했던 적이 있어요. 블라인드 관련된 이제 회사 평점을 추출하는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이제 이런 이제 크롤링만 했던 거거든요. 이제 웹 서치를 해가지고 웹 서치에서 가지고 왔던 스코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프린트아웃으로 출력을 했던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GUI까지 활용을 해서 만들 건데요. 여기서 티킨터라는 걸 쓸 거예요. 이 티킨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이썬에서 GUI를 패키징하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그 GUI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되고요. 뭐 파이큐티나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지만 티킨터가 이제 파이썬이 시작되면서 줄곧 이제 같이 해왔던, 즉 같이 사용했던 언어에 같이 있던 이런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셀레니움과 이제 타임을 쓸 건데요. 자, 여기서 셀레니움은 동적 크롤링이라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뭐 이제 동적 크롤링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정적 크롤링과 동적 크롤링의 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HTML과 CSS 기반으로 있는 거와 v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줄 수 있냐, 이 두 가지인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제가 비교를 하기에는 IT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한마디로 이제 반응형 웹이라도 많이 불리기는 하는데, 어떠한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뭐 이동하는 거나 뭐 이런 영상 애니메이션 이러한 처리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SS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반응형 CSS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조금 한정된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이 자바스크립트형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로 주로 처리하나요? 우리가 뷰티풀 숲이라는 거 있는데요. 뭐 BS4로 그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있고요. 뷰티풀 숲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쓰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셀레니움을 써서 많이 씁니다. 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예 페이지가 딱 한 페이지만 있는 거랑,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추출하는 거에는 BS4, 즉 뷰티풀 숲을 스크립트 뭐 이제 뭐 스크립트형 언어나 뭐 여러 가지를 쓰긴 하지만 그거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네이버의 로그인 페이지를 이동해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거에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닙니다. 셀레니움을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접목해서 크롤링하는 내용들을 가져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 문법은 이제 input과 def, 이건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거고요. 티킨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인풋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입력 변수를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안에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키워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쓸까요? 뭐 저희 뭐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업체, 이 기업이 삼성전자, 뭐 삼성 일렉트로닉이라고 했을 때, 물론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 일렉트로닉 했을 때, 삼성전자를 쳤을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GUI에 쭉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주요 평점들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복지, 뭐 경영진, 사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쭉쭉 크롤링으로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로 할 겁니다. 제게 뭐 여러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뭐 저한테 이제 뭐 파이썬을 굳이 배워야 되냐, 지금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에 대한 기반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웬만한 것을 다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파이썬을 배워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파이썬을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생성형 AI를 즉 이제 챗G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챗GPT를 제가 잠깐 딴 데로 이제 딴 길로 넘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how to ask예요. 어떻게 질문을 잘하냐일 거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잘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즉 이거를 이제 AI 쪽 이제 챗GPT 생성형 AI 영역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즉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주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뭐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새로운 뭐 최근도 아니고 꽤 얼마 전에 나왔죠. 새로운 직업이 대두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신규로 이제 생성된 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어떻게든 우리가 생성형 AI 쪽에 질문을 할 때 그 안에 우리가 프롬프트형 언어를 너는 뭐 예를 들면 되게 훌륭한 뭐 어시스턴트야 하면서 너의 이러이러한 우리 가정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해놓은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거에 맞게끔 올바른 대답으로 레스폰스로 오는 게 챗GPT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how to ask를 하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널리지 즉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곧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도. 즉 코드를 조금은 읽을 줄 알고 여기서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뭐 질문을 할 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코드에 대한 리팩토링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코드의 리팩토링 이라고 한다든지, 이게 뭐냐면 코드 자체를 다시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좀 효율적인 코드, 즉 속도에서 조금 빠른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코드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실 나 뭐 챗GPT한테 이 코드를 리팩토링 해줘 이러면 이게 챗GPT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코드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예외 처리를 하는데 뭐 try except를 써주고, 이 안에서 내가 try except에서 내가 어떠한 뭐 에러의 인자 에러의 경우에 프린트로 그 인자 에러를 출력을 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부분을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가 왕성하게 지금 활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이 사회에 이제 점점 이제 보급화되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예전처럼 진짜 코드를 다 외우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고요. 이제 코드를 좀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제가 예전에 웹 크롤링을 했던 방식 중에 어느 정도 웹 태그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챗GPT가 아직까지는 이 웹 크롤링 뭐 현재 기준이긴 해요. 웹 크롤링 사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나이스하게 웹 크롤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와 같은 유명한 사이트, 웹 포털 사이트들은 거기서 내용들을 웹 크롤링을 제가 문의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시켜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코드를 이용해서 웹 크롤링 했던 방식이 뭐 과거에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블라인드라든지 뭐 다른 일반적인 사이트 기준으로 요청을 하면 사실상 이러한 어쨌든 이 굉장히 방대한 라지 랭귀지 모델, 즉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스스로 학습을 추가적으로 따로 이제 뭐 파인 튜닝이라든지 어떠한 학습을 주는 거 이외에 내가 어느 정도 그 내부의 광대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부분은 실제로 한 번이라도 DB화 되고 이러한 쿼리를 날려가지고 데이터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력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스크롤링 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상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점점 차차 좋아지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블라인드에 들어왔고요. 뭐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teamblind.com KR에서 우리 한국에서 접속했기 때문에 이거고, 저는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백을 하고 다시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2위가 뭘까요? LG 뭐 시가총액 2위라기보다는 그래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하겠습니다. 뭐 2위인가 3위겠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도 SK 하이닉스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이거예요. 뒤에 키워드가 내가 인풋 변수에 입력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바로 입력이 들어가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URL에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에만 값을 더해줘서 우리가 URL로 던지는 걸로, 즉 URL로 이제 로그인, 이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걸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준으로 제가 들어와서 리뷰를 일단 들어가면요,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의 리뷰 사이트가 들어옵니다. 즉 뒤에 리뷰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뒤에 이제 여기에 아까 보였던 SK 하이닉스라고 치면 똑같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머지 이 부분은 그대로 동일하고 이 부분은 동일하고 반대로 이 부분은 내가 바꾸는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삼성전자를 가져올 거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웹태그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웹태그까지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상 좀 종료를 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코드를 만드는 거는 제가 그 다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컨트롤 시프트 C 또는 F12의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HTML에 대한 웹태그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웹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웹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는데 여기 검사점을 먼저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 그냥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제가 삼성전자라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자, 이게 보시면 자, 네임이라는, 즉 우리가 클래스 이름이 네임이라는 곳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는 클래스 이름이 네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면은 바로 그게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텍스트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우선 제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 이제 평점을 할 건데요. 즉 이제 총평점이죠. 자, 3.5에 대한 총평점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3.5에 대한 총평점은 뭐 여기 이제 검사점을 그대로 찍고 여기에 찍었을 때 자, 이 부분인데요. 스타라는 이 점에 대한 부분으로 3점으로 찍을 때 저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엑스패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카피 엑스패스.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찍으려고 하는 점수가 이제 딱 핀포인트로 딱 이 부분만 찍어 달라고 할 때 카피 엑스패스로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여기서 카피 엑스패스를 하고 그리고 저장은 미리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 뒀고요. 자, 이제 스팸 태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팸 태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맞죠? 스팸 태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가 잠시만요. 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팸 태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내부 안에 이 점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점수도 그대로거든요. 여기는 스트롱 태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카피해서 카피 엑스프레스를 하면은 사실 다른 포인트를 가져오긴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는 건 그대로
동일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왕이면 가까운 스트롱 태그로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여기를 한번 찍어 보시면, 네, 여기를 한번 찍어 보시면 이제 스타라는 곳에 li 태그 기반으로 이제 클래스가 스타라고 있긴 하지만 li 태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자, li 태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여기가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li 태그 안에 우리는 어떤 걸 가져올 거예요? li 태그 안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3.3, 이 스타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li 태그를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이 x 뭐 여기서 이제 정보에 대한 텍스트를 추출하면 이 정보와 이 정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를 엑스패스로만 다 따닥따닥 찍어서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엑스패스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파싱 작업을 해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걸로 제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그렇다면 우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먼저 레이팅, 케이트 이 부분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전체적으로 li 태그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기 때문에 레이팅 케이트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린으로 바꾸고 여기 안에서 다시 들어가서 li 태그로 이제 들어가서 li 태그만 포문으로 돌리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포문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제가 인덱스 요소로 해서 첫 번째 0, 두 번째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든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우리가 GUI의 창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번 시간은 사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뭐 이번 시간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뭐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조금 강의 전에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점 뭐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진행하시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제게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 괜찮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원래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뭐 메시지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